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육친이 연월일시라든지 시간에 의해서 이제 뭐 사용되어지는 걸 봤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 이제 운에 왔을 때 어떻게 쓰느냐. 팔자는 이게 분석이 안 되고, 운에서 어떻게 빨리빨리 쓸 수 없느냐의 관점으로 갔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저기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자, 여기 프로의 변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장성살은 좌우묘도 된다는데. 제살도 참고 견디는 것. 제가 이걸 뭐랬냐면 압력이라고 했잖아요. 압력. 압력 차에 의해서 제살도 스프링으로 치면 제일 밑바닥으로 꾹꾹 써는 거거든요. 제살도. 그러니까 꾀돌이가 된다. 꾀돌이 이게. 제살인데 꾀돌이. 자, 그러면 이제 대운에서의 육친법입니다. 대운에서의 육친법.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10년을 지배하는 운이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합니다. 예. 아, 큰 운이 와서 좋다가 아니에요. 다들 큰 운이라는데 큰 운이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역학관에, 그죠? 철학관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뭐든지 나한테는 대운이 와서 좋다가 대운이라 하더라. 대운이라면서. 나는 계속 좋은 운만 오나 봐.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그게 아니죠. 이제 10년 동안 관장하는 별이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운은 큰 환경,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주거지로 보시면 돼요. 주거지.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한 해 한 해 유년, 즉 세운이 오죠. 그죠? 세운은 뭔가 사건이나 일, 그 다음에 인물, 뭔가 이게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구체적 양상. 그 다음에 세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운이라고 하죠. 월운. 월운은 뭐냐면 1년에, 그러니까 한 해 한 해의 세운을 엮어 나가기 위한 스토리예요. 스토리. 즉, 한 해의 세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그 사건을 뭔가 우리가 봄이 오더라도 겨울에서 봄이 올 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봄이 됩니까? 아니죠.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나 마찬가지로 세운도 뭔가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단박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의 스토리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1년에 한 해의 세운을 만들기 위한 게 월운이라는 거예요. 월운. 네. 그리고 이 월운은 복선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복선 구간.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전해의 기운이 초에도 어떻게 보면 살짝 작용을 합니다. 자, 신년, 유년, 술년 이렇게 흘러간다 했을 때 딱 요 구간에서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년도 이렇게 유년에 살짝 걸쳐 있어요. 그 다음에 유년도 신년에서부터 술년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년은 어떻게? 유년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 말에 다음 해의 상황의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지장간 배우셨으면 알아요. 여기 중기 전기. 아시겠죠? 다 앞에 걸 받아서 그 다음 달에 거도 왜 그 기운들이 다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선 구간이 월운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한다. 자, 대운은 큰 환경, 계절, 주거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자의와 육친의 관계예요. 자, 그럼 월운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일진이 있죠. 일진. 하루하루의 운. 하루하루의 운. 자,
이거는 일지는 자의보다는 육친과 12운성을 많이 써요. 참고로 세운도 12운성을 많이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의 운이라고 하죠. 시운. 그 한 해 시의 운도 봐요. 과거에는 봤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회사,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가 있다. 그 회사가 엄이 돌아오는데 오늘 안에 막을 수 있겠느냐, 돈이 과연 언제 들어오겠느냐, 이런 문점을 했을 때 그때는 시를 가지고서도 점을 쳤어요. 그때 시운은 뭐냐면은 그 시의 그 시간의 청강으로 보여요. 청강. 그 시간의 청강.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일주인데 임술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임이 떴죠. 무던히 친구한테 전화 오구나. 내가 친구한테 전화 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화했노? 이런 물어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운은 보통 요 청간을 가지고 보통 본다라는 거예요. 자, 계절은 그 대우는 큰 환경이고 계절이라 했기 때문에 실제 해석 수단은 육친보다는 자의가 많이 들어가요. 자의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자, 아까 제가 뭐랬어요? 임일주인데 자대운을 만났습니다 했을 때 겁재보다는 자의의 우선도 생각해서, 즉 잘하는 게 신자진이 또 무슨 인자? 비밀사, 애정사. 즉 애정에 관련해서 좋은 일도 발생할 것이요 나쁜 일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운은 자의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시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볼 게 뭐냐면 반대편 글자예요. 반대편 글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오미 대운을 간다고 칩시다. 참고로 임일주가 사오미 대운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를 바꿀게요. 경일주다. 경일주 말고 딴 거 할까요? 뭐를 해드릴까요? 예? 그럼 비겁이 돼버리는데. 자, 이 병일주 하면 좀 비겁이 돼서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냥 경일주로 할게요. 자, 경일주라고 한다면 이 반대편 인자는 뭐가 돼요? 무일주로 할까요? 무일주라고 한다면 이 지지의 반대편 인자는 뭐가 돼요? 즉, 이 큰 운이 여름이 와 있을 때는 겨울은 어떻게? 물러가고라는 거예요. 물러가고. 즉, 이 사람이 무일주가 사오미 운에 이 재성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자, 어릴 때 이 사오미 대운을 지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돈 안 되는 골목에서, 그죠? 팔자에 예를 들어서 정제 있고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세월을 거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비겁도 왕하잖아요. 그죠? 이 글자들이 재성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운에서는 지지 반대편 글자도 굉장히 바로 해석 적용하는데 소중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사오미 대운을 갈 때 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년으로 끊어서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의 교차점, 요거를 잘 봐줘야 돼요. 잘 봐줘야 돼요. 운의 교차점에는 어떻게? 운이 바뀌는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즉 봄에서 여름 올라올 때 요 운, 이런 운일 때, 참고로 4, 5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고 잘 못 느끼고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미에서 신으로 바뀔 때 이런 교차점, 즉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잖아요. 이때는 뭔가 물성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봄은 뭐예요? 새싹이 올라오고, 그죠? 새싹만 올라오던 계절에서 이때는 꽃 피고 어떻게 조그마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상이 같아요, 달라요?
완연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결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운의 교차점, 이것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깊이 들어간다면, 자, 인간이 해가 언제 뜹니까?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예? 자,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길 때는 하지에는 인시 말에 해가 떠요. 근데 보통 봄, 가을에는 묘시에 해가 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언제 해가 지죠? 유시에, 봄, 가을에는 유시에 해가 지고,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길 때는 술시 초에 해가 져요. 자, 그래서 유와 묘를,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뭐로 말을 하냐면, 일출지문호라고 해서 해가 뜨고 지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 뜨고 지는 자리다. 자, 그리고 인간은 태양이 있을 때 활동을 합니까? 달이 떴을 때 활동을 합니까? 요즘은 다 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햇볕이 날 때, 그때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태가 언제 뜨냐면 인시에 뜬단 말이에요, 인시에. 즉, 요 앞에 있는 축에서부터 인의 구간. 요때가 어때요? 해가 없다가 해가 있는 곳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때 변화량이 크겠다, 작겠다? 그렇죠. 우리가 음양표 할 때도 언제가 컸겠다? 요때가 컸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가 정무는 유와 술. 요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 딱 왔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운에 잘 살았나? 잘 살았는데요. 이 눈에 고달플 것이다. 그죠? 유운에 잘 살았냐? 예, 겁나게 잘 살았습니다. 수르는 어떻겠다?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고달프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인묘, 인오수를 화죠. 그죠? 해묘미는 목이죠.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지는 수잖아요. 자, 이 목화를 우리가 양운동이라 하죠. 금수를 음운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단계별로 또 구분 지어서 대운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 남자가 예를 들어서 오운에 왔다.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겠다?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남자가 몸이 양인데 양간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정말 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다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양인데 양의 운을 만났으니까. 그죠? 참고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신이나 유운을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관성으로 쓴다 칩시다. 관성으로 치면은 갑이나 을일주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요? 관성이 세력을 가지니까 서방이 잘 나가겠네. 돈 잘 벌어주고, 큰 소리도 좀 쳐서 그렇지 잘 살겠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음의 운을 만났으니 이게 잘 제대로 짝지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서방이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뭔가 남편으로서의 구실이나 역할을 잘해줄지언정 자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다라는 그런, 내가 오히려 더 희생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왜? 내 몸이 음인데 음의 운을 만났으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러한 것까지 대운에서는 실제로는 관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관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운은
이 대운의 연결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큰 대운에서도 10년 동안 일어날 일 중에서 뭔가 사건이나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의보다는 비중을 어디에 더 두겠다? 육친이라든지 12운성에 오히려 비중을 더 둔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뒤에 가서 우리가 신사를 배우면 공망이라는 신사를 배워요. 빌공자에 망할 망자예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별이에요. 네. 자, 참고로 이 공망도 육친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육친에 관해서. 그러니까 대운의 공망을 많이 논하겠어요? 세운의 공망을 많이 논하겠어요? 세운에 많이 논한다라는 거예요. 논한다. 자, 그렇게 해서 세운은 육친에 관해서 조금 더 해석을 가해주는 것이고, 월운은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뭐겠다? 육친에 관해서 해석을 더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비겁 달이면은 뭐? 금전 소모 지출이 발생하겠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뜬다, 진다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에는 신자진의 뭐 결과물이 형성이 되고, 이런 이론. 그 앞에 있는 해묘미나 사유축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과도기적인 상황이 되고, 즉 신자진이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전 단계는 뭐냐? 해묘미가 될 것이요. 과정도.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이루어졌죠. 신년에는 신자진 원래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유축 달은 뭐가 되겠어요? 결과물을 가지고 다투는 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게 하는 방해 요소는 어느 달에 생기겠어요? 그렇죠. 오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친과 12운성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일진은. 그 다음에 시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간을 위주로 해서 관찰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세부적인 내용은 5분만 쉬었다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